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실화 이야기 리메이크 저주. 일단 편의상 반말할게. 좀 긴 이야기인데 장장 3년에 걸쳤던 내 인생 최대 트라우마였어. 2009년 8월 나는 포항의 모 해수욕장에서 튜브와 파라솔 대여 아르바이트를 했었어. 숙식 제공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해수욕장 폐장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하는 아르바이트. 당시 나의 사장님께서는 펜션, 뭐 빌라형 민박에 가까웠어. 아무튼 펜션과 오락실, 슈퍼랑 슈퍼 뒤에 딸린 민박을 운영하고 계셨지. 모래사장 필드에 있는 손님까지 공략하고 싶으셔서 튜브와 파라솔까지 하시게 되었고, 구인 광고를 통해 나와 만나게 되었어. 사장님에 대해 잠깐 짚고 갈게. 이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사장님은 포항에서 여름에는 해수욕장에서 위와 같은 장사를 하시고 겨울에는 연탄 배달을 하셨어. 그리고 봄, 가을에는 본래 집에서 도사견 40마리 정도 키우셨지. 식용개 말이야. 사장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신기 같은 게 있으셨어. 점집 같은 것도 운영하셨고, 사장님 댁 방 한 칸에 큰 불상이 있는 걸 보고 괜히 후덜덜 했었어. 좀 용하셨대. 그리고 나중에 나도 굳게 믿게 되었지. 두 분 사이에는 고등학생 아들 2명과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와는 잘 지냈어. 자, 이제 해수욕장으로 다시 와서 내가 했던 일은 오전 7시쯤 사장님이 필드, 모래사장에 나가 파라솔과 튜브 장사 준비를 하시고 12시에 내가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사장님과 교대 후 해수욕이 마감되는 시간 6시까지 튜브 대여를 한 후 필드 장사 마무리를 하고 7시쯤 슈퍼에 가서 그날 번 돈을 정산한 후에 저녁을 먹고 펜션 손님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한 9시쯤부터 슈퍼를 보고 새벽 4시쯤 슈퍼를 닫고 TV 좀 보다가 자고 그랬어. 뭐 슈퍼가 좀 편했던 게 입구 바로 옆에 창문이 있어 그곳에 계산대고 컴퓨터가 한 대 있었거든. 그때 한창 내가 카오스 온라인을 하고 있어서 슈퍼를 볼 땐 거의 카오스를 하고 있었어. 물론 손님들 물건 계산도 하면서 말이야. 한 보름쯤 되었나 사장님은 나를 어느 정도 신용했는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해수욕장에 해마다 연세를 주고 땅을 임대해서 그 슈퍼랑 오락실 슈퍼에 딸린 민박들을 사장님 손수 중고 판넬과 글라인더 하나로 2년 동안 야금야금 지어서 오셨다는 거야. 여기서 문득 의문이 들었던 게 내 땅도 아닌데 건물 지어 올리셨다? 그땐 그 정도만 생각했어. 2009년 9월 해수욕장은 폐장이 되었고 사장님이 인센티브라며 적잖게 보너스도 얹어주셨지. 내년에도 꼭 다시 봤으면 한다면서 말이야. 나도 사장님이 참 좋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일이 아니더라도 종종 사장님 댁에 놀러가서 친목도 쌓고 개들하고 잘 놀았어. 그전 봉실이라고 백구 진돗개가 있었는데 보통 영리한 게 아니었어. 처음엔 2번 물렸는데 자꾸 비치니까 이 새끼 적은 아니구나 싶었나봐. 그 속도로 친해져서 목줄 풀어놔도 날 졸졸 잘 따라오고 그랬어. 2010년 8월 나는 다시금 그 해수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 일은 작년에 해봤으니 한층 더 요령이 생겨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전보다 더 실적? 그런 것도 올려놨지. 사장님의 자녀와는 꽤 친해져서 심한 장난치며 놀았어. 일주일쯤 되었나 사장님의 자녀들은 아직 방학이 되지 않아 학교를 해수욕장에서 등하교 했어. 그런데 둘째 아들놈이 울면서 돌아왔는데 등짝에 칼로 완전 난자가 돼서 왔더라고. 순간 놀라서 가봤는데 다행히 칼로 교복만 찢어놓고 살은 베지 않았더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엎드려 자고 있는데 뒤에 앉았던 친한 친구였던 놈이 대뜸 미친듯이 칼을 빼들고 등을 썰기 시작했다고. 물론 사장님 네 분이 가만 계셨겠어. 학교를 쳐들어가서 휩쓸고 오셨지.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3일 후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 체육시간이 끝나고 열쇠를 갖고 있는 애가 늦어서 자기가 교실문을 따는데 문 사이를 벌려서 잠금장치를 빼려다 교실문이 뒤틀리면서 유리가 깨졌는데 이 유리 파편들이 문을 벌리고 있던 다리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장장 42바늘 42발을 꿰매서 온 거야. 그때 눈치 없이 사모님
그 신기가 있으시다는 분. 그분께서 이거 올해 일진이 사나운데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같다. 그랬다가 사모님이 째려보시는데 눈빛이 얼마나 강하시던지 얼굴이 뚫린 느낌이었어. 그 짤막하게 한마디 하시더라. 도대체 어디지? 은근히 소름 돋았던 것 같아. 그가 또 다음날이 되어서 막내딸이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슈퍼를 들어왔는데 천장에 사장님부터 사모님,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나까지 전부 천장에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는 거야. 정말 놀래서 바로 깼는데 그때부터 잠을 못 잤대. 너무 생생했다는 거야. 꿈이라고 하기엔 말이지. 그리고는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걸 사모님이 또 특유의 레이저를 쏘시면서 학교를 강제 등교시키셨어. 그래서 사모님이 강제 등교를 시키시면서 댁에 돌아가 도사견들에게 밥을 주시는데 얼마 전에 새끼 6마리를 출산한 계전에 가보니 새끼 6마리가 싹 다 죽어 있었다고 하시더라. 뭐 그때부터 사장님까지 심각해지시더라고. 나는 왜 하필 그 꿈에 나까지 죽어 있는지 찝찝하기도 했는데 별 생각 없이 야간에 카오스 온라인 하는 게 그저 재밌었어. 그리고 비가 왔어. 비가 오면 난 휴일 비슷하게 됐어. 필드로 안 나가도 되거든. 이럴 땐 슈퍼를 보던가 잠을 자던가 민방을 청소하던가 그랬어. 오늘은 자고 싶어서 자려는데 빌라형 민박에서 사모님이 애타게 나를 부르시더라고. 사모님은 3층 베란다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는 올라오라 하시더라. 곧바로 3층 그 방에 가서 베란다에 사모님과 나란히 서게 됐어. 사모님은 또 나에게 레이저를 발사하시면서 바로 앞에 우리 슈퍼 지붕을 보라는 거야. 그때 내가 봤던 그 판넬 지붕, 그것도 슈퍼 입구 쪽에 신발 한 쌍이 입구 밖을 향해 팔자로 벌려져 있는 거였어. 그때 사모님이 나지막히 또 한 말씀 하시더라. 찾았다! 저거야! 나는 뭔진 모르겠는데 괜히 뒤통수가 가려웠어. 사모님은 주무시던 사장님까지 깨우시고 나와 사장님 사모님은 슈퍼에 모이게 됐지. 그리고 곧바로 난 사다리를 가져와 지붕 위로 올라갔고 사장님도 뒤에 올라오셨지. 사장님과 나는 도대체 비도 오는데 왜 이 생난리를 피워야 하냐면서 서로 궁시렁거렸지. 그런데 둘이서 신발을 봤을 때 빗물이 뒷목을 타고 흘러내려 그랬던지 털이 곤두서더라. 왜 있잖아, 친구들끼리 놀러를 가게 되면 한눈 신발 숨겨놓고 맨발로 좀 뛰게 하는 장난을 치잖아. 사장님하고 나는 손님들 중에 누군가 가게 위로 신발을 던져서 숨겨놓은 거겠지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와서 가지런히 정석껏 놓은 게 딱 티가 나는 거야. 침을 깨고 내가 우연히 던졌는데 뭐 열어야 됐겠죠 그러면서 머쓱하게 말을 하면서 신발을 갖고 내려왔지. 사장님은 사모님께 이게 무슨 짓거리냐면서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 사모님은 정말로 짧게 우리에게 발에! 그러시고 오른쪽 신발에 손을 넣으시더라. 그랬더니 깔창을 꺼내시는데 사장님이 그게 왜? 도대체 왜? 그러면서 화를 내시니까 사장님이 뭐 화투장 폴리시드 부채꼴로 깔창 6개를 쫙 펼치시더라. 그것은 양밥이라는 저주의 한 일종으로 집을 기준으로 지붕에서 입구 바로 위에 신발 나가는 쪽으로 두게 되면
그곳에 살던 이는 깔창의 숫자대로 나가게 되고 들어오는 쪽 방향으로 두게 되며 집을 나갔던 이나 행방불명이 되니 보고 싶은 이가 깔창 수대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더라. 사은님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드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시곤 해 나에게 올해 이 해수욕장에서 장사하기 전의 상황들을 알려주었어. 땅 주인이 찾아왔더래. 자신이 장사를 하고 싶으니 이제 나가달라고. 사장님은 애석하지만 그러겠소. 그러시곤 가시려는데 땅 주인이 어차피 내 땅에 올린 건물 그거 내놓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 그러자 사장님은 노발대발 하셨고 이 일은 법적 문제로 발전해 지금은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고 하시더라. 하지만 변호사 측에서 사장님이 유리함을 말해주었고 땅 주인도 그쪽 변호사에게 불리함을 들었으리라. 그리하여 상황이 이러하니 분명히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그 양밥이라는 조주 때문이었다 하여 땅 주인 그년 빼고는 이딴 일을 주도할 년이 없다며 당장 따지러 가야겠더니 허공에 짜증을 내시는 사장님을 바라보며 나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사장님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서 감정이입이 되었다기보다 분명 밤에 내가 가게를 보고 있을 그 상황에 인정이 드문 틈을 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살금살금 입구 쪽으로 걸어와 고개를 숙여서 카오스를 하고 있는 나를 힐끔힐끔 보며 신발 놓고 성공했다면 실실 쪼개곤 유이 사라졌을 남잔지 여잔지 모를 그 새끼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싶어.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 깔창이 16개면 사장님 가족이 5명인데 한 개는 누구 거냐 대체. 옛말에 이르게 기르던 개는 주인 대신 간다라는 미신 같은 게 있다더라. 이전에 죽은 새끼 도사기 6마리 해수욕장 장사를 하시느라 돌볼 틈이 없었으니 언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었으나 이상하게 앞뒤가 착착 맞아떨어져 가는 게 아마도 크리티컬이 터질 만한 일을 이 친구들이 대신 두들겨 맞고 승천했고 쉴드가 없어지자 사장님 가족이 슬슬 후폭풍을 맞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아마도 저주를 걸었던 그 땅주인 시벌년을 마치 자기 일 마냥 열심히 일했던 나를 숨겨둔 큰 아들로 생각하고 같이 엮어서 동네 사람을 사주해서 저주를 행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 궁금증이 일어났어. 사장님과 함께 동네를 걸으며 그년의 집 앞을 지나갔어. 제법 풍채가 있는지 사람이 욕심에 끝이 없다 하였던가. 빈 공터에서 시작됐던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 해마다 받는 연세로는 조금 배가 아팠을 것이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앞에서 당당히 설칠 용기가 없으니 일절의 꼬름한 짓을 꾸몄을 것이다. 슈퍼로 돌아가니 사모님이 정말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귀신으로 장난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다. 다음날 사장님이 댁으로 가셨어. 한 보름 동안 벌어졌던 일을 생각하며 튜브 대회를 끝내고 돌아오니 때마침 사장님의 포터가 들어왔어. 적재하면 정말 반가운 녀석 백구 봉실이가 있었어. 녀석은 차를 타고 오며 멀미가 날 법했음에도 내게 꼬리를 치며 달려들었어. 걔는 똥 깨든 순정이든 사람보다 연기가 강하다고 한다. 특히나 진돗개가 연기가 좀 세단다. 그런데 이게 상관이 있는 거냐. 봉실이는 가게 앞을 지나간 사람에게 죽일 듯이 쥐어대며 목줄이 팽팽해져라 달려들려고 하고 있었어. 밤 10시쯤 되자 사모님 봉실이에게 사료가 아닌 생고기를 먹이고는 나에게 삽을 한 자루 줬어. 필드에 나가서 땅을 파고 장작으로 불 피워 신발과 깔창을 태우고 오라고 했어. 그리고 가위와 팥 한 봉지를 주시며 봉실이의 꼬리털을 한 줌 잘라 함께 태우며 제가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팥을 던지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봉실이와 함께 해수욕장에서 땅을 파놓고 난데없이 캠프파이를 하게 되었어.
그렇게 신발이 불에 한창 오를 때 드디어 봉실이의 꼬리털 한 줌을 투하하였고 죽어라 팥을 던져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뭔 짓이다 싶더라. 그렇게 액땜? 뭐 그거랑 비슷한 걸 하고 나서 봉실을 입구에 뇌두며 또 유혈 사태가 날지 모르니 가게 밖 구석에 메어두고 슈퍼를 보면서 카오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개가 지어대기 시작했어. 그 앞으로 또 사람이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쯤 되었고 얘가 완전 병성기 가던 남자애가 바람 기억을 부르짖듯 지어대니까 뭐지 싶어서 봉실이한테 가봤지. 그런데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해안가를 바라보고 죽어라 지어대고 있더라. 그래서 옆에 쪼그려서 봉실이 목을 감아안고 야 이 새끼야 밤에 뭔 짓이야 하고 징징시켜버렸는데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쫓았어. 꼭 아까 구덩이를 파고 팥을 던지며 뻘짓을 했던 그 방향 같더라. 순간 뭔가 찌릿한 게 인적도 드물고 밤도 깊어가고 혼자 슈퍼볼 용기가 안 나서 그날은 바로 슈퍼 졌고 입을 뒤집어쓰고 TV까지 켜두고 잠들었던 것 같아. 그 여파인진 모르겠으나 6시쯤 눈을 떴는데 여름에도 그렇게 안개가 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더라. 그래 전날 밤에 그 진돗개 새끼가 날 싱숭생숭하게 했던 게 야속해서 깝치러 갔는데 아 이 개 또 어디 간겨. 목줄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개와 증발이 있더라.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동네 사람 깨울까 조용히 봉실아 봉실아 그러면서 동네를 거닐고 있으니까 저 멀리 흰 게 비슷한 게 웬 집에서 나오는 실루엣이 보이더라. 안도감도 들지마 개새끼 뒤졌다 싶은 게 더 커서 막 달려가는데 좀 가다가 나도 모르게 서있던 것 같아. 봉실이가 나왔던 그지. 그 땅 주인 그 씨벌년 집이더라. 봉실을 안아들고 슈퍼로 죽어라 뛰었던 것 같아.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 진짜 뭔가 영적인 게 있나? 우리 사모님이 뭔가를 한 거야? 뭐 그런 거 그때부터 사모님을 좀 믿고 추정했던 것 같아. 슈퍼로 돌아와 봉실을 튼튼하게 매두고 멍하게 앉아있으려니 사모님이 깨셨는지 나오시더라. 난 새벽에 봉실이가 지어대던 것부터 걔가 증발한 거 그년 집에 찾아갔던 것까지 싹 다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봉실이를 쓰다듬으면서 갔다 왔어? 그러더라. 그 이후 동네 분들 335 모여다니면서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얼핏 주저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네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느니 아들한테 맞았다느니 그러더라. 그리고 2010년 9월 해수욕장을 폐장이 되었고 난 사장님과 사모님께 10월에 입영을 앞두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분들과 작별하며 자주 전화를 드리며 휴가 나오면 대기나 해수욕장 놀러온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받아달라고 농을 던지며 헤어졌어. 드디어 이 짧진 않은 이야기의 마지막이야. 2010년 10월에 입대해서 2011년 6월 일병 3호봉이 되었을 때 정기 휴가를 받아 친한 친구 장혁, 가명, 백지영, 가명 얘네들이랑 계곡에 놀러 나가려고 오랜만에 사장님 댁에 갔지. 해수욕장에 있는 튜브랑 파라솔 가져가서 써도 되냐고 안부도 물어볼 겸 해서 찾아갔어. 물론 사장님은 해수욕장도 개장전인데 민박도 마음대로 써라고 키도 주시려고 그러더라. 고맙지만 내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던 차라 당일치기로 놀러갔다고 물건만 깨끗이 쓰겠다고 했어. 그래 사장님의 승합차 스타렉스까지 빌려서 해수욕장으로 갔지. 정말 군생활 하면서도 많이 그리워했어. 해수욕장 대목 시즌에 휴가가 맞춰서 와서 도와드릴까 라도 생각했을 정도로 생각보단 크게 바뀐 게 없더라.
그렇게 보였는데 해수욕장 폐장이 되면 가게 옆 오락실이 있거든. 거기다 모든 튜브나 파라솔, 테이블 같은 걸 다 때려박고 천막으로 봉인해 둔단 말이야. 그래서 튜브를 가지러 오락실로 장혁이랑 백지영이랑 가고 있는데 이끌어 가는 길에 바닥에 흰색 라카로 사람이 그려져 있더라. 그 위에 있잖아. 교통사고 나면 라카로 차 타이어에 기읍, 니은 그려놓잖아. 아, 나 해수욕장에 오는 새끼들은 별난 놈밖에 없다면서 장혁한테 틱틱대고 있는데, 장혁은 나랑 진짜 친해서 내가 해수욕장에 겪었던 일들을 알고 있거든. 장혁이 그러더라. 야! 라카로 사람 번을 딸 때는 이 자리에 사람이 죽어 누워있던 거다 임마. 이 시불놈이 갑자기 뜬구포를 날려서 백지영하고 나를 그 자리에서 뻥 쪘지. 아, 누가 보다 이건 장난이라고 내가 막 소리쳤었어. 그래서 좀 캥겨서 안면이 있던 주위 어르신들께 찾아가서 저희 영업하던 곳에 인사사고 같은 게 일어났는지 물어봤는데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다네. 괜히 장혁이가 야속해서 쌍욕을 하면서 틱틱대고 있는데 이 자식이 그래도 안 받았더라. 그리고 한마디 내뱉더라. 야! 해수욕장 개장이 7월 중순쯤에 할 거야, 그치? 네가 손님이다 치며 길을 걷다가 오락실이네 하고 들어가려는데 앞에 사람 뒤진 흔적이 있어. 닌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 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흔한 병신짓 같지 않다. 그러는 거 순간 소름이 다다닥 돋는 와중에 떠오르는 한 식기 양년이 생각나더라. 또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딴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영만 멍타고 있고 장혁이랑 나랑 이건 진짜 돈내 마네 그러면서 오락실 안으로 들어갔지. 대낮이라도 봉인이 원체 물 셀 틈 없으니까 어둡더라. 그래서 폰으로 비추는데 입구에 큰 냉장고가 큰 게 있더라. 왜 그 정육점에서나 쓸 법한 그 엄청 큰 스낵 냉장고, 거기가 딱 불에 비치는데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 거기에 너넨 다 죽어서 여기서 나가 요래를 아카로 써놨더라. 장혁이 임마는 쥐가 더 화나서 그 시벌년 집이 어디냐고 날뛰고 나는 말리고 물건만 챙겨서 빨리 나가자고 여기서 갑자기 정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튜브가 있는 쪽으로 갔지. 폐장 때 튜브를 정리할 때 평상이라도 그 나무로 침대 더블 사이즈로 만든 테이블이 있어. 그게 한 12개 정도 있는데 겹쳐서 쌓고 그 다리 사이에 튜브나 파라솔 끼워 넣는단 말이야. 내가 몇 단의 튜브를 넣어뒀더라. 더듬으면서 폰을 비추며 한 칸 한 칸 내려가는데 그만 비명 지르면서 입구로 냈다 튀었어. 장혁이랑 백지영은 지랄병 좀 그만해라 덩달아서 씨값했다며 날 개털었지. 내가 본 거 한 3칸쯤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더라고. 물론 앞에 좀 임팩트가 있어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랜다는 말도 있잖아. 그래서 좀 많이 놀랬어. 장혁이도 사내 새끼가 가지가지 한다 그러면서 셋 다 다시 들어가서 그 3번째 칸을 비췄는데 그 고양이 아직도 있더라.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데 이 고양이가 집고양인가 사람을 받아 도망을 안 가. 참 고양이 희한하네. 그래서 장혁이가 와! 하면서 팔 벌려서 막 내쫓으려고 했는데 멍하게 있는 거야. 그러자 우리의 장혁이 또 이 새끼 살아있는 게 아니네 씨발. 멘탈 붕괴 직전이었어. 찾아보니 옆에 나이론 빗자루가 있길래 장혁이를 줬더니 빗부분을 잡고 자루 부분으로 툭툭 건드려 보더니 아씨 맞네 뒤진 거네 그러더라. 내가 야 장혁아 여자인 백지영이는 저런 거 못 만질 테니까 네가 저거 좀 내다 버려다오. 그러니 이 새끼가 곱게 버려다 주나. 자기도 완전 멘탈 쿠쿠다스 돼서 부시리기 질질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고양이를 내버려두고 튜브랑 파라솔이랑 잽싸게 챙겨서 계곡에 놀러갔지. 차에서 그간 있었던 일을 백지영한테 설명도 좀 해주고 장혁이랑 그녀 진짜 안 될 년이라면서 욕도 하면서 그렇게 갔다가 오후 일찍 돌아와서 백지영이만 집에 보내고 장혁이랑 다른 친구들과 만났었어.
홍삼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애랑 기타 등등 3명, 그니까 나랑 장혁이랑 홍삼이랑 3명 포함 6명이서 오랜만에 이야기꽃도 좀 피우고 그러던 중에 내가 문득 야, 너희들 중에 비위 좀 좋아서 시체 좀 치워줄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의 홍삼이 전방에서 지뢰밟는 짐승을 많이 봐서 비위가 좋다 그러더라. 홍삼도 그까짓 거 함 치워줄게. 대신 거하기 싸라 그러더라. 뭐 어차피 뭘 하든 먹기는 할 테니까 좋다 내가 쏘마 그러고 다시 해수욕장으로 날아갔지. 사람은 6명 든든하잖아. 그런데 밤이 된 해수욕장 오락실은 한층 더 스산해지더라. 결국 장혁이랑 나만 못 들어가서 밖에 있었고 홍삼이랑 3명 그렇게 위치 설명해주고 투입시켰어. 그런데 한 5분 지나도 못 찾겠다고 웅숭웅숭거리더라. 난 또 이 새끼들 우리 연맥이려고 짠다며 장혁이랑 떠들고 있는데 시간이 가도 못 찾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장혁이를 또 투입시켰지. 참 못 당하겠더라고. 그런데 좀 있으니까 안에서 장혁이가 참고로 순대는 내 별명이야. 야! 순대! 없다 씨발! 이러더라. 진짜 화가 났거든. 장혁이 너만큼 연병 안 하겠지 그랬는데. 그래서 장난치지 마라 개새끼야! 그러면서 들어가 확인을 해봤더니 없더라. 오만 생각이 그 자리에서 다 드는데 일단 친구들을 데리고 차에 올라서 친구들에게 그간 이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더러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줬지. 친구들도 돕는다며 그녀 사람 많을 때 조사부자고 그 고양이라는 짐승이 요문이라서 또 조주 같은 거 걸려 박제가 떠놓은 건데 내가 해수욕장 개장 전에 우연히 온 걸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바로 치운 거라며 온갖 CSI 흉내를 내고 있는데 난 진짜 아무 생각도 하기 싫더라. 그런 게 짧은 휴가가 끝나고 사장님께 해수욕장에서 지금 이러저러한 거 있더라. 고양이에 대한 건 사모님께 꼭 문의해보라고 충고를 드리고 난 복귀를 했지. 복귀를 하고 며칠 뒤에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러 봤는데 땅 주인 그 시벌년하고 건물 가지고 법적으로 재판을 했는데 우리가 이겨서 건물은 철거해서 자재로 쓰게 됐고 이사 비용 더 받게 됐대. 이제 재판 결과를 앞두고 아예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년이 그 짓을 한 게 아닐까 그러시더라. 그럼 해수욕장에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시냐고 물어보니 여기 아니면 장사 못할까 옆에 벌써 자리 알아놨다고 하시더라. 그 이후 난 2012년 8월 꿈에 그리던 전역을 했고 사장님하고는 가끔 전화를 안부 묻곤 했어. 아직도 그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파란만장한 일들을 생각하며 글을 쓰는 지금도 돋아. 양밥이라는 신발 저주부터 해서 봉시리의 추노, 사라진 고양이, 내가 필력에 딸려서 이야기에 전 달력이 별로 없었던 거 알아. 이 점 미안해. 다음 글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 오랜만에 그 해수욕장에 다녀와서 후기? 그런 거 비슷한 거 올려보려고 해. 여태까지 읽어줘서 고마웠어. 그럼 아디다스. 출처 우대 공포 게시판에 보는 내가 민망한 애님의 이야기입니다.